그래서 이 해당 상황을 그림으로 나타내면은 첫 번째 값으로는 4, 7, 1이라는 값이 저장이 되어 있고요. 다음 두 번째 값으로는 리스트 값인 5, 1, 3이라는 값이 저장이 되어 있어요. A라는 변수에. 그래서 저희가 리스트니까 인덱스가 부여가 되겠죠. 첫 번째 값은 0이라는 인덱스 값이 부여가 될 거고요. 두 번째 값은 1이라는 인덱스 값이 부여가 될 것 같아요. 자, 그럴 때 저희가 첫 번째 값에 접근을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A라고 한다면 뭐라고 해볼 수가 있죠? A 대괄호하고 0이라고 하면은 첫 번째에 있는 471이라는 리스트 값에 접근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두 번째 값에 접근을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마찬가지로 A 대괄호 1이라고 해서 두 번째 값에 접근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만약에 저희가 B라는 변수에 첫 번째 리스트 변수를 대입을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A 대괄호 0이라고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작성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프린트 뭐라고 해볼까요? B라고 해볼 수가 있겠죠. 프린트 B. 프린트 B라고 하니까 어떻게 나타나죠? 첫 번째 이 A라는 리스트 변수에 있는 첫 번째 값, 이 첫 번째 값이 이렇게 나타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B도 어떤 값들이 들어가 있죠? 리스트 변수 값이 들어가 있잖아요. 리스트 값이. 그래서 어떤 값들이 4, 7, 1이라는 값들이 B라는 변수에 순차적으로 저장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B는 어떻게 보면 리스트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0, 1, 2라고 저희가 값을 접근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첫 번째 값을 접근한다고 했을 때 A 0이라고 접근을 해볼 수가 있고 두 번째 값에 접근을 한다고 했을 때 A 1이라고 해서 접근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이렇게 A 2라고 접근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저희가 그래서 두 번째 B라는 리스트 변수에 두 번째 값을 접근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1번 인덱스 값을, 그 다음에 세 번째 값을 접근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2번 인덱스 값을 부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저희가 B라는 변수에 어떤 값을 대입을 했죠? A 대괄호 0이라는 값을 대입을 했죠. 자, 그러면 저희가 B라는 변수에다가 이렇게 동일하게 표현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표현을 하면은 다음과 같이 마찬가지로 1이라는 결과가 나타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해당 상황을 조금 더 제가 구체적으로 그림으로 묘사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지금 리스트 변수가 있어요. 이게 A라는 리스트 변수예요. A라는 리스트 변수가 있고 제가 여기다가 인덱스를 다시 위에다가 그려드리도록 할게요. 여기에 제가 인덱스 번호를 부여를 해서 표현을 하도록 할게요. 자, 저희가 첫 번째 값에는 어떤 값들이 있죠? 471이라는 값이 어떻게 들어가 있죠? 리스트 값으로 지금 들어가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4라는 값, 그 다음에 7이라는 값, 그리고 1이라는 값이 A 변수 0번째 인덱스에 존재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덱스 A 리스트 변수의 첫 번째 인덱스 값에는 뭐가 들어가 있죠? 마찬가지로 리스트가 들어가 있죠. 리스트가 마찬가지로 들어가 있고 여기에는 5, 1, 3이라는 값이 순차적으로 저장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첫 번째 저희가 0이라는 인덱스 값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A 대괄호 0이라고 저희가 접근을 해볼 수가 있겠죠. 저희가 두 번째 값에 접근을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A 대괄호 1이라고 저희가 접근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저희가 A 대괄호 0이라고 하면 뭐와 동일하죠? 여기 471이라고 하는 이 리스트 변수 값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471이라는 값도 리스트이기 때문에 0과 1과 2라는 인덱스 값이 부여가 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이 A0부터 볼게요. A 대괄호 0 A 대괄호 0이면 뭐다? 471이라는 리스트 변수이다
해당하는 이 리스트 변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471. 자, 이 471을 접근하기 위해서 또 어떻게 해볼 수 있다? 대괄호를 통해서 다시 저희가 접근을 해볼 수 있다. 예를 들어 두 번째 값에 접근하고 싶다면, 첫 번째 값에 접근하고 싶다면 0이라고 해서 접근을 해볼 수가 있겠죠. 첫 번째 그래서 A 대괄호 0이라고 저희가 접근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난 만약에 저희가 7이라는 값을 접근을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A 리스트 변수의 0번째 인덱스에 471이라는 리스트 값이 저장이 되어 있고 471이라는 리스트에서 1번째 인덱스에 존재하기 때문에 1이라고 저희가 접근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 저희가 이 1이라는 값에 접근을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A라고 해서 마찬가지로 대괄호를 하신 다음에 2라고 해서 471 중에 1이라는 값에 접근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저희가 5라는 값에 접근을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표현을 할 수가 있을까요? 5라는 값을 접근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5라는 값은 두 번째 A 리스트 변수의 두 번째 값이기 때문에 1이라는 인덱스 값으로 1차적으로 접근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1이라고 접근을 하면은 513이라는 리스트 값을 가질 수가 있겠죠. 자, 513은 또 이 리스트이기 때문에 동일하게 012라는 인덱스 값을 통해서 저희가 접근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값은 1, 두 번째 대괄호에는 0으로 해서 5라는 값에 접근을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저희가 2차원 리스트를 접근을 해낼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거는 캡처를 하고, 자, 그러면 다음과 같은 원리로 저희가 한번 반복문을 작성을 해볼게요. 자, 지금 A라는 변수는 뭐죠? 일단 먼저 타입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라는 변수의 타입을 확인을 해볼게요. 뭐라고 나타나죠? 리스트라고 나타나네요. 리스트라고 나타나고 랭이라는 함수를 통해서 길이를 확인을 해볼게요. 몇 개죠? 두 개죠. 왜냐하면 지금 인덱스가 0과 1이잖아요. 그러니까 두 개죠. 자, 그러면 저희가 A라는 리스트 변수를 순회를 하기 위해서 몇 번 반복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까요? 두 번 반복을 해주시면 좋겠죠. 자, 그러면 저희가 두 번 반복할 수 있는 반복문을 먼저 이렇게 작성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작성을 해주시고 저희가 B라는 변수에다가 i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i 값은 뭐와 뭐죠? 0과 1을 가지게 되죠. 자, 0을 가지면 어떻게 돼요? 471이라는 리스트 변수가 되고 1이라고 한다면 513이라는 리스트 변수가 되겠죠. 네. 그래서 자, 그 값을 a 대괄호 0 아니면 a 대괄호 1이라고 하는 값을 어디에 저장한다? b라는 변수에 저장을 한다. 자, 그래서 저희가 최종적으로 b라는 값을 출력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 확인력 학생 그 출석 체크하도록 할게요. B라고 한다. B라고 해서 실행을 시켜보니까 어떻게 나타나죠? 이렇게 두 개의 리스트가 연달아서 나타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네요. 자, 첫 번째는 어떤 값이죠? 첫 번째로 출력된 값은 A 리스트 변수의 0번째 인덱스에 해당하는 값이겠죠. 두 번째 값은 뭐죠? 513. 513은 A 대괄호 1에 해당하는 값을 비변수에 저장이 있기 때문에 513이라는 리스트 값이 나타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저희가 이렇게 B라는 값이 뭐와 동일하다? 리스트와 동일하다는 것을 확인을 했어요. 리스트와 동일하다. 자, 저희가 리스트를 반복하기 위해서 또 뭐를 사용을 할 수가 있죠? 반복문을 또 사용을 해볼 수가 있겠죠. 지금
B라는 변수에는 크기가 3인 리스트 값이 저장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3번 반복하는 반복문을 이 반복문 안에다가 중첩해서 작성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안에다가 작성하는 변수는 위에 있는 변수와 충돌하지 않기 위해서 J라는 변수를 사용을 하도록 할게요. J라는 변수는 이렇게 3번 반복을 하는 반복문을 사용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B 변수를 제가 그림으로 한번 표현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B 변수 어떻게 표현할 수 있다? B 변수는 5, 맨 처음에 471이라는 값이 연속해서 저장이 되어 있다. 근데 지금 0, 1, 2라는 값을 어디서 만들어내고 있죠? 안쪽 반복문에 J라는 값이 어떤 값을 가지게 되죠? 0, 1, 2를 가지게 되겠죠. 그래서 저희가 이 안쪽 반복문에다가 B 대괄호 J라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B 변수 안에 있는 리스트 값을 순차적으로 순회를 하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저희가 이 안쪽 반복문에다가 B 대괄호 J라고 한번 하도록 할게요. 자, B 대괄호 J라고 하니까 어떻게 나타나죠? 저희가 위에서 선언했던 값들이 순차적으로 쭉 출력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4, 7, 1이라는 값들이, 그 다음에 5, 1, 3이라는 값들이 순차적으로 출력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그럼 저희가 여기서 하나 더 표현을 해볼게요. 자, B는 뭐와 동일하죠, 지금? A 대괄호 I와 또 동일하죠. 그래서 저희가 A 대괄호 I라고 표현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A 대괄호 I라고 하고 그 다음에 대괄호 J라고 하고 실행을 시켜보면 어떻게 된다? 동일한 결과가 나타난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행렬식으로 2차원 리스트를 표현을 해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 영행 2열에 있는 값에 접근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한다? A라고 하고 대괄호 0, 그 다음에 두 번째 2. 그러니까 첫 번째는 행번호, 두 번째는 열번호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결론은 뭐냐? 2차원 리스트를 접근을 하기 위해서 첫 번째 대괄호는 행번호, 두 번째 대괄호는 뭐다? 열번호. 자, 제가 이제 끊임없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중첩 반복문에서 안쪽 반복문과 바깥쪽 반복문의 역할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안쪽 반복문은 어떤 역할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열을 이렇게 순회하는 역할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행은 어떤 역할을 가진다고 말씀을 드렸죠? 다음 행으로 넘어가는 역할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저희가 행번호를 증가를 시키게 되면 다음 줄로 넘어가는 작업을 하게 되고 열번호를 증가를 시키게 되면 다음 열로 이렇게 넘어가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저희가 중첩 반복문에서 이제 그림으로 밑에 출력으로 나타낼 때 출력 방향을 어떻게 했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하기 위해서 어떤 작업을 했죠? END라는 옵션 값을 건드려줬죠. 그래서 END라는 옵션 값에다가 이렇게 공백을 적용을 시켜주면 출력 방향이 어떻게 된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저희가 바꿀 수가 있다. 그리고 지금 다음 행으로 넘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같은 행에 모두 출력되기 때문에 안쪽 반복문이 끝나는 구간에다가 저희가 아무 의미 없는 프린트문을 작성을 해달라고 했어요. 이 아무 의미 없는 프린트문은 END 옵션 값이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역/A 대행을 나타내는 값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냥 아무 의미 없는 프린트문을 작성을 해도 다음 줄로 넘어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여기까지 저희가 저번 시간에 배웠었던 중첩 반복문, 2차원 리스트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럼 저희가 해당 개념을 토대로 한번 영화 예매 시스템 완성하기 과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해당 코드를 일단 저는 전부 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사를 하시고 새로운 셀에다가 붙여놓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문제, 2차원 리스트를 초기화를 해달라고 되어 있네요. 2차원 리스트. 자, 첫 번째 문제. 자, 저희가 2차원 리스트를 시트라는 리스트 변수에다가 초기화를 하는데 2차원 리스트를 사용하기 때문에 저희가 중첩 반복문을 통해서 초기화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바깥쪽 반복문을 먼저 작성을 해보도록 할게요. I in range라고 해서 바깥쪽 반복문의 반복 횟수를 몇 번이라고 해볼 수가 있을까요? 지금 문제에서 뭐라고 되어 있죠? 5개의 행이라고 나와 있죠. 그리고 지금 문제를 보시면 대충 5개의 행이고 그다음 10개 수가 8개인 걸 볼 수가 있어. 저희가 이러한 패턴으로 중첩 반복문을 작성을 하고 거기다가 ij 값을 통해서 2차원 리스트 변수에 추가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여기다가 로우스라고 위에서 상단에 선언되어 있는 로우스만큼 반복을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저희가 다음과 같은 구조로 데이터를 만들어내야 되기 때문에 첫 번째 해당 반복문 안에다가 이렇게 로우라는 리스트 변수를 선언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로우라는 리스트 변수는 어떤 역할을 해요? 저희가 상단에서도 이 b라는 값이 뭐였죠? 리스트 변수였죠. b라는 값을 출력을 해보면 이렇게 리스트 변수를 출력을 만들어내게 되잖아요. 저희는 이렇게 2차원 리스트를 초기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있다? 새로운 리스트 값을 생성을 하고 기존의 시트스라는 리스트 변수에다가 추가를 하면 되겠다라고 저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겠죠. 저희가 작업을 해주시고 for j in range라고 하신 다음에 안쪽 반복문의 반복 횟수를 몇 번을 진행한다? 열의 개수가 8개이기 때문에 펄만큼 반복을 진행을 해주면 되겠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안쪽 반복이 진행됨에 따라서 어떤 값들을 초기화를 해주면 될까요? 빈 좌석을 이렇게 동그라미로 초기화를 해달라고 되어 있네요. 모든 좌석을. 저희가 row라는 변수에다가 append 함수를 통해서 이렇게 동글뱅이를 추가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러면 바깥쪽 반복문이 진행됨에 따라서 이 row라는 리스트 변수가 몇 개 생성되죠? 8번 새로 생겼다가 이만큼 채워지고 새로 생겼다가 이만큼 채워지고 새로 생겼다가 계속해서 이렇게 이만큼 채워지면서 반복을 하게 될 거예요. 하나하나가 리스트 변수겠죠. 자, 이게 row라는 리스트 변수 값이 될 거예요. 자, 이걸 통으로 저희가 뭐로 묶어야 돼요? 시트스에 저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통으를 이렇게 2차원 리스트로 만들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최종적으로 시트스라는 리스트 변수에다가 append row라고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가 시트스라는 리스트 변수 값을 출력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한번 출력을 하고 출력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출력을 하고 확인을 해보시면 좀 밑에 많이 내려가야 되는데 다음과 같이 이렇게 어떻게 나타나죠? 5행 8열짜리 2차원 리스트가 이렇게 생성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자석에 대해서 2차원 리스트로 소개를 진행을 했고요. 자, 이렇게 첫 번째 문제 풀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리스트에 각행을 추가하기까지 문제를 풀었고, 자, 2번 문제. 2번 문제는 지금 좌석 배치도를 출력을 해달라고 되어 있대요. 좌석 배치도. 좌석 배치도는 다음과 같이 이렇게 행과 열로 출력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저희가 해당 문제를 풀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저희가 해당 문제를 풀기 위해서 2차원 리스트를 중첩 반복문을 통해서 반복을 진행해 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한번 중첩 반복문을 통해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저희가 처음 반복을 진행을 하겠죠. 뻘이라고 하시고, 그 다음에 첫 번째 I in range라고 한 다음에 지금 행위 개수가 로우스라는 변수에 저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로우스라는 변수에는 최대 행 크기, 컬럼스라는 변수에는 최대 열 크기를 저장을 한 상황이죠. 여기에는 초기 변수 값들은 한번 캡처를 하도록 할게요. 문제 푸는데 필요할 때가 있으니까. 자, 여기다가 안쪽 반복문의 반복 횟수가 몇 번이 된다? 5번이 된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다가 뭐라고 할 수 있다? 로우스라고 대입을 해볼 수 있다. 되겠죠? 그냥 안쪽 반복문을 또 작성을 해보도록 할게요. 안쪽 반복문을 작성하기 전에 저희가 로우라는 변수에다가 시트스라고 저희가 1번 문제에서 풀었던 좌석 정보를 인덱스 순서대로 로우라는 변수에다가 대입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최종적으로 저희가 in range라고 하시고 열의 개수가 지금 몇 번 나와 있죠? 8번이라고 나와 있네요. 저희가 펄라고 하시고 8번 반복을 할 수 있도록 해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여기다가 print라고 하신 다음에 row라고 하고 j라고 하면 어떻게 되죠? 이 row도 리스트 변수이기 때문에 8칸짜리 리스트 변수이기 때문에 8번 반복하면서 출력을 진행을 하게 될 거예요. 근데 저희가 출력 방향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진행을 시켜주기 위해서 end 값을 뭘로 한다? 공백으로 채워주면 되겠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저희가 안쪽 반복문이 끝나는 지점에 아무 의미 없는 프린트문을 이렇게 작성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작성을 해주시고 한번 실행을 시켜보도록 할게요. 다시 한번 실행을 시켜보도록 할게요. 실행을 시키고 저희가 1번 메뉴를 선택을 하게 되면 이렇게 좌석 현황이 나타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저희가 그림과 같이 조금 이쁘게 좀 더 표현을 해보도록 할게요. 좀 이쁘게 추가해서 표현을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 안쪽 반복문 상단에 이 상단에다가 프린트라고 하신 다음에 fstring 방식으로 첫 번째는 i 플러스 1이라고 해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출력을 봤을 때 버틸컬 바라는 게 쓰였네요. 버틸컬 바는 엔터 위에 상단에 원표시를 시프트로 누르셔서 작성을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프린트문을 넣으면은 원래 저희가 동글뱅이만 이렇게 채워지게 됐었는데 앞에 해당 프린트문을 넣으면은 해당 부분이 채워지게 될 거예요. 저희가 row라는 i 값을 토대로 0부터 시작하는데 거기다가 저희가 더하기 1을 했기 때문에 1부터 몇까지 5까지 출력이 되면서 버티컬 바를 포함해서 출력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상단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까요? 이 상단도 같이 만들어 볼게요. 상단은 좀 생각보다 간단할 것 같네요. 뻘이라고 하시고 in range라고 하신 다음에 저희가 펄스만큼 반복을 진행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펄스만큼 반복을 하는데 에코 스트링 방식으로 i 플러스 1만큼 이렇게 반복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END 옵션 값은 공배도로 해주시면 1부터 8까지 순차적으로 왼쪽에서 오른쪽 방향으로 쭉 나타나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그림을 보시면은 대시가 여러 번 들어가 있네요. 저희도 마찬가지로 대시를 여러 번 작성을 하도록 할게요. 대시를 프린트라고 하시고 대시라는 값을 그냥 뭐 저희가 여러 번 쓸 수도 있지만 곱하기 연산을 씁시다. 곱하기 한 12번이라고 할까요? 16번, 16번, 16번이라고 하시고 다시 한번 실행을 시켜보도록 할게요. 저처럼 이렇게 뜨시는 분들은 상단에 정지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정지 버튼 누르면 지금 밑에서 입력을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대기하고 있는데 다시 실행했다고 경고를 띄워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정지를 누르시고 다시 재생을 누르시면은 프린트 문이 잘못됐네요. 여기다 그냥 f 스트링 말고 i 더하기 1이라고 할게요. i 더하기 동일하니까 하시고 한번 실행을 시켜보도록 할게요. 어디야? 17번. 여기에 제가 바로를 빼먹었네요. 다시 실행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좌석 메뉴가 나타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여기서 저희가 1번 메뉴를 선택하면 좌석 배치도가 보이겠죠. 엔터를 출력을 해주시면 네. 지금 한 칸 넘어가서 동글뱅이가 나타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네요. 제가 이게 상단에 여기 해당 프린트문 버티컬 바가 나타나는 프린트문에다가 END 옵션 값을 이렇게 공백으로 주지 않았기 때문에 아래처럼 나타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여기다가 END 옵션을 빼먹지 말고 붙여주시면 될 것 같아요. 하시고 다시 한번 실행을 시켜보도록 할게요. 실행을 시키고 다시 한번 1번 메뉴를 선택을 해볼게요. 자, 1번 메뉴를 선택을 하니까 어떻게 나타나죠? 이렇게 쭉 나타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네요. 1번부터 하는데 지금 여기도 제가 또 END 옵션을 빼먹어서 옆으로 END 옵션이 들어가서 그러죠. 이거는 위에서 또 붙여주도록 할게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저희가 원하는 형태로 만들어 볼 수 있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다가 프린트문을 하나 붙여주도록 할게요. 대충 이렇게 비슷하게 형태를 맞춰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번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문제는 자, 3번 문제는 사용자로부터 행번호와 열번호를 입력을 받아서 행번호와 열번호를 입력을 받아달라고 되어 있네요. 먼저. 두 번째는 행번호와
열 번호가 유효 범위 내에 있는지 확인을 해달라고 되어 있어요. 만약에 유효 범위 내에 있지 않으면은 예약을 할 수 없게 되고 유효 범위 내에 있으면은 예약을 진행을 할 수가 있겠죠. 3번은 2차원 리스트 인덱스를 접근을 함으로써 해당 값이 x와 동일하면 저희가 뭐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죠? 아, 예약이 되어 있구나. 아니면 5라는 기호와 동일한지 저희가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죠. 만약에 저희가 5가 아니라면 뭐라고 판단할 수가 있죠? 예약이 돼 있다고 판단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약이 되어 있으면 예약을 진행하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예약을 못하도록 금지를 시켜야 될 것 같아요. 자, 네 번째는 뭐였죠? 네 번째는 예약이 완료가 됐으면 저희가 2차원 리스트 변수에서 해당 행 열번호에다가 x라는 값을 대입을 해달라고 되거든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1, 2, 행 같은 경우에는 프리미엄 석이기 때문에 15,000원 정도 결제를 해주시면 되고 3, 4인 같은 경우에 일반석이기 때문에 12,000원 정도 결제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5번 행 같은 경우에 10,000원으로 결제를 해서 저희가 총 매출액을 구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생각보다 좀 오래 걸리네요. 일단은 시간이 3번 문제를 이어서 풀기에는 시간이 애매할 것 같아서 수업을 10분 정도 쉬고 8시에 수업을 진행을 다시 이어서 하도록 할게요.